이런 것들을 아주 구시대적으로 유물처럼 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받은 걸 이제 답변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 요청할 때 따로 멘트가 있는지, 소개 지인 외에 다른 방식의 영업 방법은, 저는 다른 방식의 영업 방법은 블로그를 써요. 블로그를 써서 고객분들이 질의하거나 대답해 주면서 가끔씩 저한테 상담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90% 이상은 다 소개입니다. 소개받을 때 멘트는 이렇습니다. 고객님, 기존의 담당자들 기존에 보험 가입해 보셨죠? 했대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왜 그분한테 연락 안 하세요? 그만뒀대요. 그러면 그분한테 고객을 소개시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대요. 고객님, 그러면 고객님 때문에 기존 담당자가 힘들어서 그만뒀네요. 왜요? 소개 안 시켜주니까 일하기 힘들었잖아요. 고객님이 당황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은 지금 소개로 저를 만나시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 소개시켜준 분이 너무 좋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에서 소개 검색한 다음에 이렇게 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고 있는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소개했는지, 그 가족들의 친구들이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네. 이걸로 클로징까지 다 합니다. 네. 대답이 됐나요? 네. 다음은 상담을 하실 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스 브레이킹, 회사 소개, 본인 소개. 회사 소개는 제가 거의 안 합니다. 회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아이스 브레이킹은 날씨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미리 소개를 받다 보니까 고객에 대해서 소개자한테 이미 내용들을 파악해서 자녀가 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제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들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자녀가 이렇다는데 맞나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럼 고객분께서 맞아요. 저희 애가 사실 미술 좋아해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즉 모든 주제는 아이스 브레이킹은 고객과 관련된 거, 고객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합니다. 왜?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관심 있다는 부분을 해야지만 이제 본인들이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블로그를 하잖아요. 아니면 또 명함을 만들어서 고객님한테 저 미리 소개자한테 제 명함과 이거를 전달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럼 그분이 다 봅니다. 아, 이런 분이구나. 못 봤다 하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꺼내서 검색합니다. 권용현. 보세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알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다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본격적으로 상담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티끌모아 티끌모아 요즘 태산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본인들의 이력이나 글쓰기나 정보 올린 것들은 티끌모아 태산이 됩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것들이 쌓여서 여러 가지 뭐 책도 만들 수 있게 되고 강의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다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꾸준함과 책임감 유지하기가 어렵다. 보험업계에 장기간 일하면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 컨트롤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을 곁에 둬야 돼요. 지난번에도 어떤 후배님이 FP님이 힘들다고 연락 오셔가지고 왜냐 고객분한테 너무 잘 보상까지 챙겨드렸는데 그분이 기대와 다르게 뭔가 잘못됐다고 엄청난 불만을 배출하신 거죠. 그래서 FP분이 상처 입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FP님, 당신을 응원하는 고객들이, 당신을 응원하는 지인들, 당신을 좋아하는 가족이 있을 거다. 그분을 당장 만나라. 그래서 위로를 받아라. 그래서 주변에 항상 긍정적으로 나를 응원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선배든 동료든 가족이든 고객이든 지인이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받아라. 그러면 기운이 날 거다. 예. 왜냐하면 한 명 모든 사람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응원받고 그래 너 잘 되고 있어. 그래 너 잘할 거야. 이런 응원을 받으면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힘들 때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래 너 힘들다고 맨날 와서 술 사달라고 하고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요. 고맙다고. 그때 응원 받아서 내가 안 그만두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든 긍정적인 영상을 보든 통화를 하든 책을 읽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니 일도 중간중간 슬럼프가 오고 힘들다. 하지만 억지로 목표를 설정하면 더 힘들지 잘 안 되죠. 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목표나 꿈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목표나 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표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냥 어떤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표 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과목을 맞춰서 공부를 해요. 누가 더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이루는데 더 도달하기 쉬울까요?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막연한 목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세부적인 짧게 달성할 수 있는 나만의 만족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넣어야 되는데 1년짜리 먼저 넣어서 1년 또 납입했네? 그러면 2년, 3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만족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그게 반복되어서 쌓이면은 그게 좋은 태도가 장기간 유지가 되고 롱런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나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일할 때 이렇게 롱텀 좋은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돼? 얼마나 더 알아줄 거야? 했는데 짧게 끊어서 작은 만족을 느껴야지만 고객분한테 계약은 당장 안 나오더라도 칭찬을 받는. 저는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계약을 한 것처럼 기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넓게 오지랖도 넓어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책임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명감이나 책임감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분한테 응원받는데 응원받은 고객분한테 제가 잘해드려야 돼요? 못해드려야 돼요? 잘해드려요. 이 핸드폰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카메라라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핸드폰인데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다라고 제안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객분한테 도와드리려고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칭찬받고 기쁘고 시간이 지나서는 계약까지 체결되고 소개받고 이런 선순환들이 계속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네. 네. 또 더 궁금하신 분들, 직접 질문하세요. 네, 궁금하신 분들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거 없어요? 네, 네. 그 주변에서 네. 그 같이 일해 오시면서 잘 나가다가 네. 그 중간에 멈칫하거나 또는 다른 이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어요? 네, 많이 봤죠. 네. 그런 분들이 어떤 연유였을까요? 굉장히 전도 유명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사정은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 보면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공유를 잘 안 하세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냥 뭐 아는 지인한테 받았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나 대가를 주고받고 큰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소소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경험했을 때도 집안이 좋아서 아니면 배경이 좋아서 엄청 반짝 엄청 잘한 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분 사라졌는데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FP라는 사람 외적으로 그 후광이 때문에 계약을 했다면 그 후광이 사라지면 계약이 유지되거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겠지. 계약을 체결하면. 왜? 그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FP 본연의 기본적인 신뢰가 중요한데 그런 신뢰라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노력이라는 부분, 성실함이라는 부분. 물론 그분이 안 성실했다는 건 아니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텀을 길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객은 숏텀으로 보고 어떤 부분은 롱텀으로 봤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내가 이 친구 잘해줬는데 친한데 계약을 곧 하겠지 말겠지 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약을 안 하면 너무 힘들어. 할 때 됐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꽃을 좋아하면 제가 기분이 좋고, 제가 주변 사람을 도우면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도울 때, 이 친구를 도왔으니까, 2번 도왔으니까 다음에 계약하겠지라고 하면 저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돕다 보면 이 친구가 계약 안 하더라도 나 부탁이 있는데 너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필요한 분들 소개시켜줘 이러면 그 친구 편하게 소개시켜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별도로 이제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지인분들, 친구분들부터 먼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제안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나 롤플레이를 할 건데 나의 가상의 고객이 돼서 내가 설명하는 거를 좀 들었고 피드백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대신 내 커피 한 잔 사겠다라고 해서 상품을 쭉 설명하다 보면 그 친구가 집중해서 들어요. 그러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이 상품 너무 좋은데? 나도 이것 좀 해줘라. 또는 이 상품 너무 괜찮은데 나는 이 상품 이미 가입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그 상품 내용을 알았으니까 주변 사람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소개가 된 거죠. 키맨을 제가 교육시킨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상품 설명할게 잘 들어봐 이러면 이거 언제 끝나나 뭐 되게 부담스러운데, 가만 고객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라, 피드백을 주라, 얼마나 집중해서 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제가 롤플레이를 하는데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친구야, 내가 다른 고객들 만나기 전에 너를 대상으로 해서 롤플레이를 하겠다. 선배님 한 번만 들어주고 피드백 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도 편하게 듣고 상품에 니드가 생길 수 있게 더 쉽게 되고, 저도 편하게 설명할 수 있고, 관계도 계약을 안 하더라도 설명했잖아요. 그냥 계약을 안 하더라도 설명했는데 관계가 서먹서먹해지. 사실은 내 뭐 설명할 게 있는데 보험관리에서 그래 한번 드러나 볼게 이런 것보다 가상 고객이 돼서 내 롤플레이 대상이 되죠. 훨씬 좋지 않습니까? 네, 서로가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신입 때 그거를 많이 활용해서 계약도 많이 받고 소개도 많이 받고 이런 소소한 팁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은 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칠까요?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